안녕하세요, 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그 성공 프로세스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 좀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업적을 남기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자서전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무언가 특별한 방법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기회라고 느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 이번이 나의 기회다 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좀 높여준다거나 나의 업무 능력을 크게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내 네트워크나 아니면 금전적인 것들을 무엇인가를 나를 한 단계 더 점프해줘.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얻어서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성공의 크기와 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례해서 올라가요. 예. 내가 만약에 1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1의 역량에 비례해서 그 성공이랑 단계가 올라가고, 내가 만약에 10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에 비례해서 그 기회를 얻어서 성공할 때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 10대하고 20대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기회라는 그 기회를 얻어서 성공하는 그 결과물과 30대, 40대에서 기회를 얻어서 성공하는 결과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10대, 20대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성공의 갭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예. 그래서 30대의 직장을 얻으신 이제 여러분과 이제 주어 그 민준이는 좀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야. 어.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성공의 포인트를 잃잖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잡고 성공하려고 눈을 반짝반짝 하고 있어야 돼요. 음. 가끔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죠. 이 업무는 저 친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또 회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무언가 이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은 걸 얻어가길 바라지만 그 기회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회는 이 성공에 나의 능력치에 비례를 해서 이 성공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라는 걸 명심을 하고, 지금 30대부터는 이 기회에 대한 성공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성공의 크기는 이미 90% 이상은 결정돼 있어요. 이 직원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태도와 그 직원이 업무를 바라보는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냥 딱 나옵니다.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다 라는 것이. 근데 그 직원들은 생각을 하죠. 나는 여기가 한계가 아니에요.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회사가 프로세스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저는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 제가 팀장으로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와 같이 일했던 친구들을 봤을 때 이 팀장이 바라보는 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틀린 확률이 적어요. 그냥 그 친구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친구 한계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뭐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걸어온 길, 그 친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성취를 이루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았을 때의 이 의지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친구를 면밀하게 살펴보죠.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특출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이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업무를 대하는 태도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3의 능력을 타고난 친구들이죠. 예. 그냥 잘하는 거야. 가르쳐 준 것도 없어. 그냥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뭐야, 이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거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말 자체로. 예.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의 지름길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 직원은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못 따라가겠어. 저 직원이 내는 성과물은 너무 특출나. 음. 그래서 상사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일도 잘하고 성과를 잘 내요. 네. 그런 직원하고 비교당하는 게 너무 힘들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비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90%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성공의 10%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평균 이상은 남들만큼 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 뭐 성격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 그런데 잘 돼. 얼마나 좋아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이 나오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찾는 게 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좀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들을 좀 봤을 때 1등을 했거나 혹은 조금 그 남들과 비교를 해서 이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거나 혹은 혼자만의 뭔가 큰 자아 성취를 이루었다 라고 인정되는 분야가 있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다른 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그게 뭐 예를 들어 컴퓨터 뭐 게임도 좋고요. 뭐 유튜버도 좋고 뭐 아니면 SNS도 좋고 뭐 뭔가 이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특출나게 했던 것들이나 혹은 진짜 공부를 해서 뭔가 내가 1등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 그 다음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는 남들보다 잘해. 예를 들어 남들은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나는 달리기를 기본적으로 잘해. 기본적으로 100m를 막 13초에 뛰고 12초에 뛰고 막 그래요. 예. 운동선수도 아닌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뭐 그림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등을 했다거나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뭐 큰 자성취감을 얻었다거나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 성공한 분야를 떠나서 그 결과를 낸 과정, 내가 왜 그 분야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까 라는 그 과정, 어떻게 했길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뭔가 관심을 가졌겠죠. 예. 그 다음에 그 관심을 뭔가를 표현을 했을 겁니다. 예. 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뭐 학교를 끝나고 나서 바로 관심거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을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재미있고 관심이 가니까.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그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성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예. 뭐 20대까지의 활동들은 이런 큰 성과를 이루었어도 경제적 성과로 연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관과했던 거죠. 예. 하지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돌이켜보고 그거를 프로세스화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그 조인성 씨가 그 공부를 하려고 이제 검사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죠 이제. 그런데 그 시끄러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공부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어 나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집중력이 잘 되지? 라고 하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럼 여기서 공부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잘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막 싸움할 때도 막 공부하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찾은 거죠. 네. 공부가 더 잘 되는 좀 급박한 상황, 시끄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집중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라는 거를 찾은 겁니다. 예. 이거는 예로 들은 거지만 그럼 저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고등학교를 정보산업고로 나와가지고 이 전산을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그리고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반장하고 과대를 조금 했어요. 예, 반장을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남들 앞에 서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 말을 어느 정도 남들 앞에 서다 보니까는 조금 나서기도 좋아하고 앞에 나와서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예. 뭐 사회나 뭐 진행 같은 거 그리고 뭐 브리핑이나 발표 이런 것도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도 잘합니다.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 동안 뭐 반장 3년 하면서 계속 앞에서 뭐 발표하고 말하고 뭐 애들 인솔하고 이런 것들을 몸에 배어 있겠죠. 예?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한 500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그러면 좀 떨리고, 뭐 500명이 뭐야? 한 50명만 있어도 좀 떨리지 않나요? 예.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별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암기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뭔가를 습득을 할 때 암기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요. 그래서 뭐 면접이나 시험이 있으면 A4 용지를 한 10장 정도를 은근히 가도 틀리지 않고 머리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암기를 합니다. 입으로. 네. 그래서 입으로 암기를 해서 이제 가서 뭐 대화를 하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짜여지다 보니까는 이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이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특정 분야에 가서도 그쪽에 대한 전문 용어나 아니면 그쪽에 대한 배경 시나리오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왠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처럼 보이던 모양새를 좀 갖추는 능력을 좀 키웠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행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행사를 하지 않았어도 뭐 강사나 그 다음에 뭐 여행사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은행 뭐 이런 쪽에 가서도 얘기를 했어도 일을 했어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지 않았을까 알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내온 배경을 쫙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뭐가 강점이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강의를 보든지 어떤 영상을 보든지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게 인생을 성공으로 끌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 마지막 희망.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지나온 과정에서 이제 무엇이든지 좋아요. 이제 1등을 해본 사람은 뭘 해도 다시 1등을 합니다. 예. 적어도 1등은 못해도 한 2등, 3등을 하는 것 같아요. 분야를 바꿔서. 예. 그게 만약에 음악에서 1등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분야를 바꿔서 뭐 금융으로 갔어요. 혹은 무슨 다른 쪽 컴퓨터로 갔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쪽 분야에서도 그 정도 상위권에 들어서 그만한 성과를 상출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성공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가야 성공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음. 그 분야를 바꿔서 그 사람이 다시 정상에 오르는 거는 이 노력과 재능의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예. 그런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옮겨가서 활동을 하지 않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예요. 이쪽 분야에서도 바쁜데 언제 저쪽 분야에 가서 또다시 그런 업적을 다시 쌓아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아마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은 금방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상에 올라와 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설 일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과 재능이 문제예요. 예. 아무리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런 분들은 남이 시키는 그냥 편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올라가려고 해봐야 머리가 아프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정상에 올라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혹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정상으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지금 주아와 그 민준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성공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봐봐. 그리고 성공한 게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서 무엇보다 빠른 포기와 빠른 선택이 필요해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갈 방법은 미친 듯이 찾아야 돼요. 예. 그게 뭐라도 좋아요. 정말. 한 번만 올라가면 돼. 한 번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가면 돼요. 한 번만. 한 번을 올라서기 위해서 미친 듯이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분야를 결정을 하면은 3년에서 한 10년 동안은 일이든 공부든 그 분야에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발 더 성공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실패해도 좋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찾으세요. 예. 그래서 그 분야를 먼저 찾는 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그나마 높이는 겁니다. 예. 이 실패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실패는 포기했을 때 실패입니다. 예. 이렇게 다시 찾는 거는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예.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성공을 찾아 도전하는 그런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걸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